부모님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문제는 진짜 중요하고 동시에 엄청나게 어려워. 여러분들 끊임없이 이해를 하려고 생각하면서 꼭 수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봅시다. When trying to establish what is meant by digital preservation 여기까지 볼게. 우리 첫 번째 문장이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여기서 꾹꾹 눌러서 읽을 건데 읽을 때도 내가 모든 부분을 챙길 필요는 없거든. 그럼 봐. 내가 여기까지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키워드가 뭐니 여러분들?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만약 이게 키워드라고 생각했다면 굉장히 잘한 거예요. 왜 이게 키워드가 되는지 잘 봐. 밑에를 읽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첫 번째 문장 그냥 시작할 때부터 이게 키워드라는 걸 느껴야 되거든. 왜일까? 이거를 해석해보면 디지털 보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정립하려고 시도한대요. 그럼 보세요. 시도를 한다면 뭘 시도하는지가 중요할 거고 정립하려고 시도한다면 뭘 정립하려고 하는지가 중요할 거고 의미를 정립하려고 시도한다면 무엇의 의미를 정립하려고 시도하는지가 중요할 거 아니야. 지금 이거 이해가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문장만으로도 이 글이 요거에 대해서 전개되겠구나라는 포인트를 잡아야 돼. 그러면 속도가 굉장히 빨라진단 말이야. 이해 갔어? 그래서 일단 디지털 보존이라는 키워드가 나왔어요. The first question that must be addressed is 해결돼야 될 첫 번째 질문은 What are you actually trying to preserve? 네가 실제로 보존하려고 하는 게 무엇이냐라는 거야. This is clear in the analog environment. 여기까지 한번 볼게요. 그럼 여러분들 뭐가 보여요? 대조되는 게 보이죠? 뭐? 아날로그랑 디지털.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왜 대조된다고 생각했어요? 원래 대조되니까. 사전적 의미가 뭐 아날로그랑 디지털 반대말이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단 말이야. 근데 오늘 지문에서 여러분들이 배워야 될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사전적 의미보다 뭘 중요하게 보는 태도? 글쓴이가 바라보는 시각을 더 중요하게 보는 태도. 선지를 볼 때 내가 자꾸 뇌피셜로 푸는 것 같아요. 배경지식 확대 해석을 해야 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 친구들한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글쓴이가 어떻게 바라보는가를 계속 생각하려고 하는 거야. 그럼 봐요. 디지털이랑 아날로그가 원래 대조되는 개념 맞아요. 근데 이런 글도 있을 수 있겠죠.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공통점에 대해서 말하는 글도 있을 수 있어. 여기까지 이해 갔어요? 그러면 거기에서는 디지털이랑 아날로그가 같은 편이 돼버리는 거라고. 이해 갔어요? 그래서 내가 뭐랑 뭐가 대조가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 사전적 의미도 참고할 수 있겠지만 그 위에는 뭐가 있다? 글쓴이의 관점이라는 게 있다. 그리고 글쓴이의 관점대로 보려고 하는 시도가 굉장히 중요할 거야. 여기까지 이해 갔어요? 그럼 봐. 글쓴이가 디지털과 아날로그를 대조하고 있거든. 여기에서. 어떻게 알 수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글쓴이가 여기서 디지털과 아날로그를 대조적으로 보고 있어 라는 게 느껴지는 포인트. 만약에 이 단어가 디지털이랑 아날로그가 아니라 다른 단어가 들어있어도 글쓴이가 얘네 대조하고 있네 이게 보여야 되는 거거든. 찾아보세요. 보이셔요? 봐요. 아날로그 말고 디지털에서는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 상황. 아날로그에서는 이것이 명확한 상황. 이해 갔어요? 아날로그에서는 무엇을 보존해야 되는지가 명확해요. 디지털에서는 어때요?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 모호해요. 이해 갔어요? 퀘션이 있다고. 사실 이거를 보고서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야. 아날로그랑 디지털을 대조해서 이 글에서는 보겠구나라는 거를. 이 문제 어려운 문제예요. 이 논리를 하나하나 쌓아나가는 게 중요해. 이해해봐요. 따라가봐요. 알겠죠? 그럼 봐. 정리를 한번 해보자고. 아날로그와 디지털이라는 애를 대조를 하고 있구나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아날로그가 어떤지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관계부사로 수식. The information content is inextricably fixed to the physical medium. 뭐가? 정보 내용이라는 것이 얽혀서 고정이 되어 있대요. 물리적인 미디엄에. 미디엄은 뭡니까? 중간에서 연결해주고 전달해주는 매체다. 미디어의 단수형이라고 선생님이 얘기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정리를 해보는 거야. 도식화해보자. 정보라는 것이 우리 로직 플로우에 쓰세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정보라는 것이 매체라는 것과 고정이 되어 있대요.
이게 무슨 말일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예쁜 코어 책. 이거 디지털입니까? 아날로그입니까? 아날로그죠. 아날로그야. 여기 안에 이렇게 하면은 정보가 있어요. 이 정보라는 애와 이 책이라는 매체가 고정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막 이렇게 털어. 정보 떨어져요? 떨어지지 않아요. 선생님 찢으면 되잖아요. 일단 찢으면 안 되고 내 책은 찢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종이라는 것도 같이 찢겨. 매체가 같이 찢긴다라는 거야. 그 아날로그가 지금 매체랑 정보가 고정되어 있다는 게 그 개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 갔죠? 그 다음에 한번 보자. 이 문제의 특징은 빈칸 문장이 좀 앞에 있는 게 또 특징이다. 그래서 내가 찾아야 될 내용을 먼저 판단해 줄 수가 있어서 조금 좋아요. 그 다음 봐. 빈칸 문장이니까 꼼꼼하게 볼 건데 여기에서는 뭐에 대해서 얘기하겠대요? 디지털에 대해서 얘기하겠대요. 디지털은 매체가 빈칸의 부분이 아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디지털에서는 매체가 not part, 부분이 아니다. 이렇게 됐고 나는 이 빈칸을 찾아주면 된다. 여기까지 이해 갔어요? 선생님이 작년에 이 문제를 시험지 나왔을 때 풀어봤을 때 여기까지만 보고 답 이거겠네 했어요.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잘 생각해봐. 지금 도식화를 했잖아요. 여기서 한번 느껴보는 거야. 여러분들 픽스드는 뭐야? 고정되어 있는 거야? 연결되어 있는 거야? 그쵸? not part라는 건 아니 뭐예요? 연결되어 있지 않은 거야. 부분이나 포함 관계가 아닌 거란 말이야. 이해해보세요. 지금 연결이 됐다, 연결이 안 됐다라는 개념이 지금 대조가 되고 있죠. 이 안에서. 논리야. 잘 봐요. 여러분들 선생님이 아까 대조를 설명하면서 뭐라 그랬죠? 내가 비교 대조를 할 때 나는 여자고 너는 남자야 라고 했을 때 성별이라는 카테고리 안에서 대조했던 거 그거랑 비슷한 느낌이라고 보면 돼. 과탐하는 친구들은 알 텐데 통제 변인이라는 말 들어봤어? 통제 변인. 통제 변인이 뭐냐면요. 실험을 해. 그럼 내가 얘랑 얘를 비교하려고 실험을 할 때는 얘네 두 개를 뺀 다른 변인들은 다 통제를 해야 된다는 거야. 다 똑같은 조건이어야 된다는 거야. 조작을 해야 되는 거는 얘랑 얘만 조작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 결과를 알 수 있는 거야. 그럼 봐요. 이 논리 구조를 다시 와볼게요. 얘랑 얘가 대조가 돼서 결과적으로 얘랑 얘가 대조가 되려면 나머지 변인들은 어때야 될까? 통제가 되고 같아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내가 갑자기 여기에다가 떡볶이 이렇게 해버리면은 이게 이렇게 성립할 수가 없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어려워. 다시. 얘네들이 고정이 되어야 얘네들이 같아야 이러한 대조관계로 얘가 결과적으로 대조가 된다고 얘기할 수가 있어지는 거예요. 얘가 갑자기 생뚱맞은 게 들어가 버리면 얘랑 얘랑은 대조가 되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아까도 뭐야? 성별이라는 걸 고정해놓고 거기서 남녀로 얘기해서 우리를 대조시켰던 것처럼. 그럼 봐요. 여기 뭐가 들어갈 것 같냐고. 정보가 들어갈 것 같아요. 근데 봐요. 선생님 얘기하는 거는 이렇게 해서 정보야 답 이게 아니라 우리는 정확하고 빨리 풀기 위해서 여기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예측을 하는 거예요. 예측을 한 다음에 확인을 하면 굉장히 빠르고 쉽거든. 그러면 내가 이 논리 구조가 보였으면은 얘 정보일 것 같은데 맞는지 보자 하고 보는 거랑 그냥 냅다 보는 거랑은 걸리는 시간도 다르고 정확도도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어려운 개념이야. 지금 바로 듣자마자 아는 거 쉽지 않아요. 근데 한번 이해를 해봤으면 좋겠어. 여기서 출발하는 거야.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이 문제를 조금 쉽게 풀 수 있는 한 가지 포인트를 더 알려줄게요. 일단 봐요. 여기에서 정보랑 매체가 고정되어 있다라는 개념은 뭐였습니까? 정보랑 매체가 한 편이에요. 그쵸? 하나에 붙어 있는 거란 말이야. 그쵸? 근데 여기에서는 뭘로 보고 있어요? 정보랑 매체를 다른 편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연결되지 않았다. 분리됐다라는 개념으로 보는 거라고. 이해 갔어요? 그러면 여기서 뭐를 해줄 수가 있습니까? 다른 편이네? A, B를 해줄 수가 있는 거야. 잘 봐요. 여러분들 A, B 찾을 때 이게 어려워요. 대조가 되는 게 여러 개일 때 뭐를 A, B로 잡아야 될까? 그게 어렵단 말이야. 그러면 제일 좋은 거는 내가 찾아야 될 답이랑 직접적으로 관련이 된 포인트에 A, B를 잡는 게 좋아. 그럼 보세요.
빈칸 문장은 어차피 디지털에 관한 내용이란 말이야. 여기로 잡는 것보다 얘랑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분에 A, B를 잡는 게 더 좋다라는 거죠. 이해 갔어요? 그럼 봐요. 지금 빈칸에다가 나는 B를 주고요. 여기다 A를 줄까? 여기다가 A를 줄 거고요. 이 미디엄이라는 거에다가 B를 줄 거라고. 요렇게 해볼 거야. 이해 갔어요? 이렇게 풀었을 때 좋은 이유가 뭔지 알려줄게. 중간에 들어온 친구들도 많겠지만 우리 루트 컬이 처음에 요런 지문을 달았었거든요. 여러분들 루트 때 처음부터 있었던 친구들은 기억할 거예요. 아이폰 100의 미래는 우리의 창의성, 정신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뭐에 달려있다. 우리가 그때 어떻게 했었냐면 창의성이라는 파트에 A를 주고 빈칸이라는 거에다 B를 줬어. 일단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적용할 수 있는 스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빈칸에다가 과감하게 A, B를 넣을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야. 플러스 이거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냐? 내가요 만약에 이 글이 이해가 안 가요. 여러분들 이 31번도 다시 풀었어도 사실 쉽진 않았을 거야. 잘 이해가 안 갔을 거야.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다 글급풀에서 다 해석해가지고 뭐 다 풀면은 베스트죠. 그렇게 그 시간에 풀 수 있으면 제일 좋아요. 근데 작년 6평 생각해봐. 20번 때부터 털리고 있었어. 탈탈 털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대충 뭐 빨리 풀어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내가 어떻게 풀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무조건 이렇게 풀라는 게 아니라 봐요. 내가 지금 이 빈칸을 A라고 놨단 말이야. 그리고 매체를 B라고 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빈칸이라는 건 선생님 뭐라 그랬어? 핵심이라고 했죠. 핵심이 들어갈 거라고 했죠. 그러면 내가 이 글을 풀리 이해를 못해도 매체 쪽이 아니라 다른 편에서 계속 나오는 핵심어가 있다? 그럼 얘가 답이 아닐까? 풀어도 된다라는 거죠. 쉽게 푸는 방법. 이해 갔어요? 우리 지난 루트 커리에서도 마찬가지였어. 요 문제도요. 인간의 정신력, 창의성 외에 다른 단어들이 계속 반복돼서 나온다면 그게 여기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했고 elements, material, resources 한마디로 재료에 대한 키워드가 계속 나오면서 여기에다가 재료를 넣었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 이거는 단순한 스킬이 아니라 뭐냐면요. 지금 빈칸 문장을 다시 한번 보면요. 뭐라고 하고 있냐면 매체 편이 아닌 거를 하나 찾아서 넣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빈칸은 쓸데깔이 없는 거에다 밑줄을 긋지 않는단 말이에요. 핵심어에다 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복돼서 나오는 핵심어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갔어요? 똑똑해서 이해할 거야. 그럼 보자고. 우리는 이 다음 글을 읽을 때 어떻게 읽을 거냐면 첫 번째, 아까 이 논리로서 정보가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 정보가 아닐까라고 예측하면서 본다. 플러스 매체랑 다른 편에서 자꾸 나오는 표현이 뭐인지를 집중한다. 오케이, 그럼 시작해봅시다. A bit stream looks the same to a computer regardless of the media it is read from. A bit stream. 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 정상이다. 이거 데이터라는 의미고 이거 인포메이션의 뜻입니다. 근데 모르는 거? 정상이다. 그러면 여기서 힌트 못 얻어요. 괜찮아요. 내가 다른 데서 힌트 얻어도 괜찮다고. 얘는 뭔진 모르겠지만 a bitstream이라는 거는 똑같이 보인대요. 컴퓨터에. 뭐랑 관계없이 이것이 읽어지는 매체에 관계없이야. 상관없이야. 그럼 봐. 상관이 없다라는 거의 뉘앙스가 뭔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선생님 밥 사줄게. 뭐 먹을래? 이시오 라멘? 탈락. 뭐 먹고 싶어요? 고기? 탈락. 뭐 먹고 싶어요? 돈가스? 아웃백? 난리 났어? 다 틀렸어요. 아무도 사줄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해야지. 뭘 먹든 상관이 없습니다. 선생님이랑 먹는다면요. 이렇게 나와야죠. 여러분들 봐요. 상관이 없다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야. 이해 갔어? 그럼 봐. 여기에서 내가 얻을 수 있는 힌트는 뭐냐면 디지털상에서 B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를 내가 포착을 할 수가 있어. 오케이? 이 글이 뭐에서 시작했냐면 너 뭘 보존할래 였어. 근데 매체 보존하는 거 아니구나. 매체가 중요하지 않구나. 뭘 보존하라는 걸까? 그게 바로 요거 A일 텐데
내가 그걸 따라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봐요. 내가 이거를 못 잡았어도 괜찮아. 어차피 뒤에서 설명을 해줘.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The preservation of the original carrier. 원본이 되는 매체가 diminishing importance. 중요도가 떨어진다고 얘기를 해. 그럼 봐. 여기서 또 하나 느낄 수 있는 건 뭐냐? 첫 번째. 내가 안 보인다고 해서 쫄 필요 없다. 어차피 힌트 준다.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런 뉘앙스를 읽어낼 수 있다면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이 문장 그래도 꼼꼼하게 봐주면 A physical carrier is necessary. carrier이 뭐가 될 거야? 정보를 가지고 있는 운반체가 될 거야. 이거 뭐야? 매체가 되는 거예요. 매체가 필수적이지만 but as long as the source media can be read 원본이 되는 미디어가 읽어질 수가 있다면 be perfect copies. be perfect 너무 생각할 필요 없어요. 비트 단위로 완벽한이라는 뜻인데 몰라도 된다고. 복제본이라는 게 싸고 쉽게 다른 매체에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매체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이해 갔어? 왜? 디지털 상에서는 어떤 특정한 매체에 그냥 저장되어서 있는 게 아니라 그게 막 복사돼서 떠돌아다닐 수 있다라는 내용을 얘기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매체의 중요도는 디지털 상에선 떨어진다가 되는 거야. 내가 정보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거나 혹은 매체 다른 편에서 계속 반복되는 게 뭘까를 봤는데 잘 안 보여. 왜냐하면 bitstream이라든지 be perfect copies라든지 전문적인 용어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안 보였을 거라고.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예를 들어 틀렸어요. 오답 노트를 할 때 내가 bitstream을 몰라서 틀렸어. be perfect를 몰라서 틀렸어.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죠. 그거 모른다라는 거 평가원에서 알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휘둘리지 않고 끝까지 힌트를 찾아낼 수 있는 친구들이 누군지를 보려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As the physical media that carry digital information are quite delicate relative to the most analog media. 뭐가 나왔습니까? 드디어 information이라는 놈이 나왔네. 정보를 운반하는 미디어가 delicate하대요. 취약하대요. 아날로그 미디어에 비해서. It is expected that digital information will necessarily need to be migrated from one physical carrier to another as part of the ongoing preservation process.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운반체, 하나의 매체에서 다른 매체로 계속 이동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고 있어. 뭐를 함에 있어서? 디지털 프리저베이션에 있어서는. 그럼 잘 봐. 이것도 이해시켜 줄게요.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썼던 일기장 집에 있죠? 있을걸? 아날로그에다 저장된 게 은근히 튼튼하고 잘 보관이 돼요. 보존이 돼요. 집에 불이 나지 않는 이상 일기장 그대로 있을 거예요. 선생님 나이 때 돼도. 선생님도 아직도 갖고 있거든요. 근데 봐. 우리 디지털 기기는 은근히 취약해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부터 사진 많이 찍었을 거 아니야. 사진 모아져 있을 거 아니야. 핸드폰에. 핸드폰 고장나면 어떻게 돼요? 그 사진 다 잃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사진이 소중하다면 여러분들 뭘 하지? 백업을 하죠. 다른 외장하드에다든 뭐 클라우드에다가든 여러 군데다 한단 말이야. 그게 바로 이 말인 거야. 내가 그 디지털 사진이라는 데이터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매체에 있는 게 아니라 왜냐면 걔는 취약하기 때문에 다른 데로 계속 이동시켜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럼 봐요. 여기서 얘기할 거지만 우리가 미리 알아보자고. 디지털 보존에서 보존해야 될 게 뭐인 거예요, 그러면? 매체 자체가 아니라 내가 USB 핸드폰 계속 가지고 있어도 그거 고장날 수 있거든. 정보를 보존해 놓는 게 중요한 거예요. 백업을 하면서. 그 내용이 되는 거야. 그럼 봐요. 어차피 똑같은 얘기 또 해주는 건데 봅시다. It is not the media itself, but the information. 이 문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내가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이 지문 여러분들이 6평 때도 마찬가지고 오늘 풀었어도 사실 쉽지는 않았을 거야. 근데 포기하지 않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죠. 사실 가장 많은 힌트. 사실은 앞에서 설명한 거에 대한 요약본을 마지막 문장에서 얘기해주고 있거든. 디지털 보존에 있어서는 매체가 아니라 정보가 중요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나레이 법비네. 얘랑 얘를 대조하고 있죠. 한마디로 이 글에서 매체와 다른 편에서 얘기가 되는 핵심어가 바로
information이 되는 거고 우리 빈칸 문장에서도 우리가 결국 뭘 찾았어야 됐어요? 매체와 부분 관계가 아닌 놈을 찾아야 됐어. 그게 바로 뭐가? information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답은 information이다. 쉽지가 않아요. 근데 여기까지 내가 반 이상 이해한 것 같다? 굉장히 잘한 거거든? 이제부터 시작이야.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information 찾을 거예요. 찾아보세요. information 찾아보세요. 현재에서 내가 information을 찾을 거예요. 어디 있어요? 우리 오답률이 왜 82%나 나왔을까? 잘 생각해봐. 찍어도 80%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아무도 못 푸는 문제도. 근데 왜 80% 이상이 나와버려 오답률이. 찍을 수가 없는 답이었던 겁니다. 보세요. 6평 털리고 있어. 찍을 거야 하나. 못 찍고 싶어요. 찍고 싶어요? 메시지? 안 찍고 싶어요. 우리는 찍을 때 약간 그래도 있어 보이는 거 찍고 싶어. 있어 보여. 뭔가 좀 있어 보여. 길거나 뭐 이런 걸 찍고 싶단 말이야. 너무 심심해. 안 찍고 싶어. 그래서 17%밖에 얘를 못 찍은 거야. 찍은 것보다도 확률이 낮았던 거야. 그래서 첫 번째로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러한 심리를 지금 평가원에서 역이용하고 있다는 거를 알아야 된다. 오히려 쉽고 짧고 심심해 보이는 것들이 정답 선지로 많이 나오는 게 요즘의 유행입니다. 플러스 다른 선지를 많이 찍었을 텐데 선생님이 작년에 내 수강생이 아닌 친구들이지 6평 이후에 그 분석 강의를 들어 되게 많이 왔었고 그 친구 중에 한 명 중에 한영외고를 다니는 친구가 있었어. 굉장히 영어를 잘하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이제 4번을 골랐대. 그러면서 4번도 답이 되지 않냐라고 선생님한테 얘기를 한 거야. 이 논리 이해되는지 한번 여러분들 느껴봐요. 보세요. 이 친구는요. 이 챌린지를 뭐라고 봤냐면 이걸로 봤대요. 디지털 보존에서 너 뭐 보존할래? 이걸로 봤다라는 거야. 보존해야 되는 건 뭐야? 인포메이션이잖아. 매체가 아니잖아. 그래서 그 보존해야 된다는 그 과제의 부분이 매체는 아니다. 이렇게 해석했대. 그래서 4번도 맞지 않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럴듯하죠? 그래서 내가 응, 안 돼. 이래서 안 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또 궁금한 거야. 내가 제대로 생각한 게 맞나? 그래서 교수님한테 전화했어요. 이 문제 아시죠? 그래서 어떤 친구가 챌린지 뭐 이래서 이렇게 된다는데 왜 안 될까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교수님이 뭐라고 그랬냐? 가장이 아니잖아 이러는 거예요. 교수님 제가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왜 안 되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했더니 선생님이랑 똑같이 얘기하다고. 뭘까? 내가 아까 힌트 다 줬어. 빈칸은 뭐다? 핵심이다. 그래 핵심이 들어가야 되는 거야. 교수님이 정확하게 그렇게 얘기하셔서 핵심이 아니잖아. 챌린지를 그렇게 따지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인 단어야. 챌린지가 이거를 반드시 가리킬 거라고 볼 수도 없는데 챌린지를 그렇게 넣어서 답으로 만들 수는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빈칸에서 가장 중요한 출제 원리가 뭐다? 핵심이 들어간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는 것만으로도 글 자체가 전체가 이해가지 않아도 풀 수가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럼 1번부터 한번 보자. 플랫폼은 뭘까요? 여러분들 하는 인스타 이런 게 플랫폼이 되는 거야. 플랫폼. 뭐야? 예? 매체가 되죠. 미디어가 되잖아. 그럼 미디어는 미디어의 부분이 아니다가 돼버리니까 안 되는 거죠. 스토리지는 뭐가 될까요? 저장 공간이라고 쓰인 것을 지금 평가원에서는 의도를 한 것이고 얘 미디어가 됩니다. 얘도 될 수가 없어요. 이건 아직 뭐 나오지도 않은 내용이니까 뭔가 변환한다는 내용은 나오지 않았으니까 이건 절대로 안 되는데 하나 더 보자. 내가 아까 보여줬던 것처럼 가장 많이 고른 게 뭡니까? 2번이에요. 2번. 사실 이 문제가 작년에 이의제기가 가장 많이 나왔던 문제입니다. 많이 틀렸기도 했고 이의제기가 어떻게 많이 나왔냐면요. 스토리지, 저장이잖아요. 이거 잘 이해해봐. 이거 나는 이해 안 치면 천재라고 생각해. 한번 이해해보세요. 스토리지가 이제 저장이라는 의미고 이거를 사전적으로는 preservation이랑 같다고 볼 수 있다.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그럼 그 아까 챌린지 논리랑 똑같아지는 거야? 미디어라는 것은 디지털 보존의 일부가 아니다로 해석을 해서 2번도 답이 가능하다 라는 이의제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
평가에서 뭐라고 했을까요? 씹었어요, 그냥. 평가는 말 안 해요. 이래서 안 돼요. 이렇게 얘기 안 해요. 그냥 씹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럼 여러분들은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니 혹은 되는데 왜 평가는 씹지? 되면은 안 씹어요? 안 되니까 씹은 거란 말이야. 우린 뭘 이해해야 되냐면요. 평가원에서 나한테는 이 논리가 그럴듯해 보이는데 왜 안 된다고 하지?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시험장에서 내가 예를 들어서 이런 매력적인 오답에 흔들렸을 때 이래서 이거는 아니겠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거든. 그럼 지금부터 뭘 생각해 볼 거냐면 2번이 왜 안 될까 생각해 보세요. 내가 봤을 때 이거를 지금 안다. 나 대신 영어 가르쳐도 돼. 생각해 보세요. 힌트를 하나 줄게. 봐요. 이 이의제기가 어디서 출발한 거냐, 어떠한 전제에서 출발한 거냐면 얘랑 같은 거라고 볼 수 있다 해서 출발한 거야. 근데 이 전제 자체가 틀렸다면은 어떨까요? 왜 틀렸지? 이 전제가 편가르기 해서 뭐 같은 편인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비슷한 의미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전제 자체가 성립되지가 않습니다. 왜일까요? 참고로 오늘 선생님이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 이미 힌트를 줬어. 왜 전제가 성립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이의제기가 어떻게 들어왔냐면 사전에서 스토리지는 뭐고 프리저베이션은 뭐라서 비슷하게 볼 수 있다. 이렇게 올라온 거야. 내가 아까 뭐라 했어요? 사전적인 의미보다 그 위에 있는 게 뭐냐? 글쓴이가 어떻게 보는 거예요. 사전적으로는 비슷한 의미라고 볼 수도 있겠죠. 이 글쓴이가 어떻게 보고 있죠? 디지털에서의 보존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저장과 동일한 개념을 보고 있나요? 아니죠. 아날로그에서는 저장 자체가 곧 보관이에요. 내가 저장을 이렇게 매체 안에 해놓으면은 이게 뭐 없어지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근데 디지털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저장을 해놓는 행위는 보존이 아니야. 왜? 저장 매체는 취약하거든. 저장해놓는 행위만으로 보존이 되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우리 지문으로 가볼게요. 뭐라고 했냐면요. Ongoing preservation process. 계속되는 보존 과정의 부분으로서 저장과 반대되는 개념인 이동이라는 개념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 곳에 저장해 놓는 게 아니라 저장한 거를 옮기는 것이 보존에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한마디로 이 글 자체를 얘가 왜 썼냐? 아날로그에서는 저장해 놓으면은 보존이야. 근데 디지털에서는 매체랑 정보가 분리되어 있어. 계속 저장된다는 개념 자체도 없고 취약해. 그렇기 때문에 여러 매체에다가 옮겨 놓는 게 보존의 중요한 과정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한 20% 정도 이해가 됐다? 잘한 거야. 지금 아직도 조금 감이 안 오는 친구들은 하나 예시를 들어보면 예를 들어서 아이유 생일 몇 월 며칠이에요? 다른 반에서 알려줬어요. 유에나가 알려줬어요. 5월 16일이래요. 끄덕끄덕 알고 있나 봐요. 얼마 안 남았네요. 5월 16일이야. 내가 예를 들어서 아이유 생일을 몰라. 그래서 내가 검색을 해. 그럼 봐요. 아이유 생일이라는 그 정보가 웹상에서 보존이 되어 있잖아요. 그쵸? 어떠한 특정한 매체에 저장되어 있다는 개념이 아닌 거야. 디지털상에서의 보존은. 아이유 생일은 뭐 나무위키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아이유 인스타그램에 저장되어 있다.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우리 디지털상에서는 정보라는 건 그냥 어디에 있든 상관이 없고 카피된 게 그냥 보존되어 있다라는 개념인 거지 특정한 매체 안에 저장되어 있는 게 의미가 없는 거야. 얼마든지 아이유가 갑자기 인스타에서 자기 생일을 내릴 수도 있는 거고 저장이라는 건 그렇게 취약한 거니까 어딘가에 존재하기만 하면은 된다. 디지털에서는. 이게 바로 디지털에서의 보존이라는 개념이에요. 이해 갔죠? 어려운 거 맞아요. 내가 조금이라도 감이 왔다? 그거 자체로 대단한 거야. 그랬으니까 이게 이의제기가 그렇게 많이 나왔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봐. 일단 이 지문 작년에 나온 모든 평가원 문제 중에 대장급이라고 선생님이 생각해. 논리 구조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수능 영어 시험이라고 생각해요? 영어는 반쪽이에요. 반은 논리인 거예요.
여러분들 솔직히 여기서 해석 안 되는 거 있었어요? 없었을 텐데? 어려운 단어 그렇게 많았어요? 아닐 텐데? 근데 왜 이렇게 어려웠죠? 논리가 어려웠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냐? 봐요. 내가 이 지문이 다시 수능에서 나올 거기 때문에 이렇게 다룬 게 아니에요. 평가원의 시각에 대해서 알려주고 싶은 거고 평가원의 논리 구조에 대해서 알려주고 싶은 거고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다른 문제들도 풀어낼 수 있는 논리력이라는 게 생긴다는 거야. 그래서 보세요. 오늘 여러분들 이 지문만큼은 정말 내 걸로 복습하면서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선생님이 얘기했던 지금은 이게 왜 다른지 아직도 모르겠는데 한번 차분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 아까 선생님이 도식화해서 보여줬던 것도 여기서 왜 정보가 들어가야 되는지 나는 아직 감이 안 오는데 차분하게 보고 생각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빈칸을 보는 시각이 완전히 앞으로 달라질 거다. 이해 갔습니까? 그러면 이 지문에서 챙겨갈 수 있는 포인트 서머리 작성하겠습니다. 첫 번째, 수능 영어에 있어서의 논리의 중요성. 내가 좀 영어가 약한 것 같아. 영어 피지컬이 약한 것 같아. 영어 피지컬 채우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내가 그게 너무 약하다고 생각이 든다면 논리를 채우는 것만으로도 점수를 굉장히 많이 올릴 수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 정답 선지의 특징. 이 요즘 트렌드가 어떻게 되냐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짧고 쉽고 플레인한 애들이 많이 나와. 플레인 요거트 생각하면 돼요. 심심해 뭔가. 그럼 봐. 앞으로 나는 짧고 쉬운 것만 골라야지 이러지 말고 어떻게 하면 되냐. 나도 모르게 이런 선지들을 대충 읽고 여러분들 걸르고 시작하는 경향이 많은데 그러지 말자는 거죠. 이런 애들도 꼼꼼하게 체크하자는 게 중요한 거고 선생님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이 논리 구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넘어가는 게 이번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알겠습니까?